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 소속안 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71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가 1조 2,895억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생활용수 배수지 신증설 10개소에 대한 사업과 공업용수 가압장 신설 1개소에 대한 관로 설치 사업 등 해서 1조 2,890억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8년 이렇게 사업기간을 정하셨는데, 지금 그 총 사업비 중 기투자 또 올해 2023년 투자비, 향후 투자비 이렇게 이제 공정률 이렇게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기투자 쪽을 보면은 지금 그 공정률은 이제 설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설계 중. 근데 이제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중에 지금 투자를 425억 2,700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금액이죠? 기산 배수지는 원인자 부담금 사업에서 하는 거고요. 그 네. 주된 사업지구는 현재 화양지구하고 평택호 관광지, 현덕지구 등 여러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은 기산 배수지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투자된 금액이 한 420억 되는데, 그 420억은 뭐냐면은 화양지구가 물 공급이 급해서 관로공사부터 먼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단계 관로공사 한만 먼저 발주하고, 배수지 공사는 지금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원인자 부담은 다 저기 입고가 됐나요? 입금이 네, 됐나요? 원인자 부담금은 화양지구에서 지금 납부를 좀 했고요.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공사 발주 자체가 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화양지구 쪽에서 급하니까 우선 그 상수도 관을 일단 그쪽으로 라인을 깔겠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짓고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관로 근데 공사부터 하고 지금 있습니다. 저기 원인자 부담금 총 그 예상액이 얼마가 지금 입금이 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기산 배수지 같은 경우에 화양지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800억에서 한 900억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한 450억에서 500억 가량 납부를 좀 했고요. 한 55%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저기 그 단지로 물이 공급이 되게 되면 100% 입금이 된 다음에 물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관로 공사만 끝나면 바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배수지를 안 만들고 관로만 매설하게 되면 나중에 수도가 터졌을 때는 단수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민간개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개발이 지금 평택시에 전반적으로 지금 공사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 공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문제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거의 이 내용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원인자 부담금에 의한 사업이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19의 3년 기간이라는 기간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금융권에서 PF 자금을 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업자나 시행사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우선 뭐 급하다고 해서 평택시에서
예상으로다가 사업을 하지 말고 돈이 입금이 되면 되는 만큼에 대한 그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뭐 선조치 뭐 후입금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저 수도과장님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희 수도과에 그 정도 예산 여력은 없습니다. 이거 행정감사기관에 웃으면 안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네네. 76쪽 좀 보겠습니다.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384억 정도가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 비용은 어디에 투입할 계획이시죠? 지금 남아 있는 9억은 지금 현재 그 AI 기반 그 자동 그 통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연도 내에 다 마무리됩니다. 저희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거기 상황실에 가서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다 하셨는데 해가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적시에 모니터링해서 물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평상시 할 수가 있고 24시간 할 수가 있고 어느 지점에서 단수 사항이 떨어지면은 또 그 지점에 대한 주변 장건 장치 시스템까지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81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수도과에 대한 행정 민사 소송 내역인데 이 내역도 좀 우리 과장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행정심판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상수원보호 주민지원 사업인데 주민지원 사업 중에서 그 비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비료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그 환경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영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원주민이라도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민께서 저희 경기도 행정심판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행정심판 결과 그 평택시가 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은 이기고 싶지 않은 승소였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LH하고 평택시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 있는데 청북 신도시 내에 그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LH가 그 수도 공급을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따라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를 했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납부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 배수지의 체류 시간이 2016년도에 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는 거에 맞게끔 원인자 부담금도 늘어야 된다는 저희 의견이고 그 LH 의견은 청북 신도시 개발할 때 원인자 부담금을 다 납부했으니 저는 납부할 대상이 없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길 확률이 아마 99% 이상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나머지 두 건은 뭐냐면 가처분 신청과 건물 인도는 동일한 내용이고요. 공단 배수지 진입도로에 있는 주택인데 보상을 받고 나가질 않아가지고 생긴 소송이고요. 지금은 현재 건물 인도가 다 완료돼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건 21년도 구상금 청구 소송인데 요거는 지방도 302호선에서 난 사고인데 그 누수에 따라서 결빙이 됐고 그 결빙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으니 그거에 따라서 구상금을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복지공단에서 평택시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 사실은 이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이 들어있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퍼센트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첫 번째 사항은 그 금액이 얼마인 거죠? 이게 한 5년치를 환수를 해야 되고 이정기 선생님 한 분이 아니라 꽤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6, 7천 정도가 됩니다. 7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평택 씨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그 이 금액에 대한 그 평택 씨가 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징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 겁니까? 일단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요건에 대해서는 뭐 분기별이나 그 연도별로 우리 저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거는 이제 LH 공사고에 대한 행정소송 건인데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거를 추후에 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6년도에 그 개정이 되면서 체류 시간이 18시간으로 그러니까 12시간. 사전에 그쪽에다 그렇게 평택시에서 공문을 보내드렸어요? 네, 그렇죠. 그 돈을 4억 원을 납부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4억을 납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은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물 공급 안 하고 있어요. 저희는 돈 안 하고 주고 있고요? 물 공급 안 합니다. 그러면 물 공급 안 하면 뭐 지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그 근로복지공단하고의 그 소송 문제는 누수로 인한 그 성수도 관로 누수로 인해서 고인물이 결빙이 돼서 차량이 노면 주행 중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는 거는 이건 당연히 평택시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상은 해주는 거고요. 네.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과실 비율 네. 그거를 이제 원고 측에서는 당초에 이제 저희 평택시가 95%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네. 저희 시는 이제 변호사도 그렇고 이제 과실 비율이 너무 많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게 우리 한 60%까지는 과실 비용 그 정도까지는 저기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이상 우리도 힘들다 이제 아마 그런 거 갖고 비율 갖고 아마 이제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우리 평택시가 과실이 60%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100%예요, 100%. 근데 100%. 그때 당시 새벽에 난 사고였는데요. 어쨌든 원인 제공을 네. 어디서 했어요? 원인 제공을. 예, 근데 지금 저 조금만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난 사고인데 그 속도가 좀 높았고요. 차량 속도가 곡선 주행해서 도로에서 그리고 그날 날씨가 좀 추웠기도 했는데 누수가 났다고 했는데 저희가 또 확인해 보니까 누수난 게 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택시가 전체 100%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한 부분입니다. 그 피해 보상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이 그 민원인한테는 다 지급이 된 상태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택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내용입니다.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송을 한 거는 그 법인 공단 자체에서 소송을 한 겁니까? 이게 개인 차량으로다가 해서 그 공단에서 소송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공단에서 이제 그 가해자 한 피해자한테 보상을 다 4억 얼마를 다 보상을 다 준 거고요. 이제 공단은 저희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과실 비율만큼 저희한테 이제 저기 과실 부당- 비율에 대한 부당- 그렇죠. 부당권 청구해- 네네. 그걸 청구하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 저기 뭐 그 가해 피해자분은 100%다 이제 공단에 보상을 다 드린 거고요. 뭐 이런 부분은 억울하지 않게끔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평택시에서 잘 해주셔야 돼야 옳은 게 뭐냐면은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악천후의 기상에도 이제 교통사고나 이런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예상치 못한 어떤 그 누수에 대한 뭐 정확히 뭐 누수인지 아닌지는 뭐 그때 당시에 사고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내용으로 봐서는 누수에 의한 어떤 그런 사고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평택시에서 100%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84쪽 좀 보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1,000만 원 이상이 201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한 240억 정도 그 용역 금액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1년에 전반적으로 그 상하수도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략 지금 요 계산상으로만 보셔도 한 120억에서 정도 120억에서 150억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건설 관리 용역도 있고 감리 비용도 있고요. 신규 용역 발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유지 관리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선 이상이면 용역을 다 저기 맡기는 거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입니다. 그 용역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건설 기술자관리법에서 이제 적용받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용역 대가를 주는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용역 대가하고 이제 좀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 그래서 모든 거를 통틀어서 이제 한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 그 건물 유지 관리 용역 저희 그 수도 시설이나 하수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용역은 2천만 원까지는 수의 계약을 주고요. 2천만 원 넘는 거는 이제 입찰을 하는 식이고 그다음에 기술 감리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입찰을 해서 감리 대행사를 이제 선발을 해서 용역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이나 엔지니어링 기술 계통이나 뭐 기계 쪽이나 뭐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한테 용역을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용역으로다가 그 일들을 맡기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상하수도 아까 우리 저기 김영주 의원님이 직원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저희 120명입니다. 120분, 120명. 이분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하루 일과. 일단 저희 수도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정원하고 대비만 56명 정도 가량 되는데 저희 일반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 30명쯤 되고요. 나머지는 정수장에서 물 생산하고 나머지 스마트 관제팀에서 이제 관제 업무 하고 있고요. 또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직원 중에서도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도 이제 누수 복구 때문에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수장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정수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인원은 많습니다. 뭐 용역 시스템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완벽하게 그 사고 없이 누수 사고 없이 연중 물 공급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고에 의한 그 공사비도 만만치 않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뭐 이윤아 전에 그 이윤아 방금 전에 이윤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조경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 사업소에서 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월곡 배수지 먼저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도 같이 그 현장을 다녀오셨지만은 요거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그 관리는 두 번 다시 그 관리 소홀로 인한 어떤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재차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푸른도시 사업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우리 사업소 그 소장님이나 우리 저 과장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이 내년부터는 관리 체계를
관리 체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그 월곡동에 있는 배수지 그 사업인데 사실 물론 이제 뭐 AS 서비스 기간이 있어서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하자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식목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행위를 했을 때는 추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관리가. 그래서 우리 뭐 저기 과장님께서도 현장 다 그 답사를 하셨지만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 가지고 저도 제가 사실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나무라는 게 심으면 자라는 줄 알고 생각만 했지 사실 관리라는 개념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또 수도가 자체가 물 관리하고 생산하는 거는 좀 잘 하는데 나무에 대한 생각을 진짜 하나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역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따로 물 값을 들여서 물을 준 적도 없었고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소장님하고도 얘기도 했고 해서 별도 관리에 대한 용역을 따로 좀 줘서 전문가가 좀 관리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 관련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은 준비해 왔는데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사실 뭐 그 시공업체도 문제가 좀 크고 왜냐하면은 막대한 비용을 인건비나 장비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뭐 나무값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잔디값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갈 텐데 그거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해서 다시 보수 작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뭐 누가 그냥 그거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업체에서 뭐 하자 보수로다가 하면은 그 업체 비용으로다가 하겠지만은 앞으로 평택시의 우리 상하수 사업소 상하수 사업소의 그 사업장 내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내 집 앞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저렇게 죽어간다고 했을 때 그냥 보고 지나치실 거냐 이거예요. 한 나무도 아니고 한 열 몇 개의 나무가 이렇게 노랗게 이파리가 타들어가는데 그거를 보고 그냥 여적 지나쳤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호수 사업소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2쪽 좀 보시죠. 설계 변경 내역이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뭐 집계는 안 나왔지만 제가 집계를 내보니까 한 65건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뭐 설계를 자꾸 변경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수도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설계라는 거는 변경 안 하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부분입니다. 근데 상하수의 특성상 땅 속에 있는 거를 공사하다 보니까는 안에 있는 거를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추정하게 되는 근거가 GIS거든요. 사실은 여러 부분 땅 속에 있는 GIS하고 현장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증감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요 행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추후로다가
이런 건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비를 세운 거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얼마가 증액이 된 거하고 얼마가 또 감소가 됐다는 거 그런 내용이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여기는 뭐 과목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합계 통계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그 자료집을 만들 때는 항상 그 통계를 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5쪽에) 보면은 이제 사고이월 금액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고이율은 말 그대로 이제 원인 행위는 다 끝내고 난 상태에서 이제 공사가 준공이 안 돼서 그 사고이율 한 부분이고요. 지금 뭐 대부분이 건수가 많아요. 예, 13건 정도 좀 되고 있고요. 지금 내용 자체가 보면은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라 좀 규모가 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준공 기간을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억짜리를 1년 이내에 끝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고율 부분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다 마무리된 겁니까 이게? 사고이율 된 부분 지금 여기 있는 공사들은 대부분이 다 집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끝날 사업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올 4월 달까지 그 행정감사 기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4월, 2월 내역이면은 4월 달까지에 대한 내역이 왜 여기 안 올라와 있죠? 이 자료는 어디에다가 용역 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뽑은 자료가 맞습니다. 근데 4개월치가 어디 갔어요? 이게 아마 저길 겁니다. 우리가 2022년도 이제 그 결산을 하면서 그때는 8건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5건이 더 늘어서 13건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본인들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요거 작업하신 분만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 이월, 명시 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그 작년도 이제 12월 31일 날 연도 폐쇄기가 되면 올해 이제 그 23년도에 준공 기간이 미도로 한 거는 이 돈이 계약을 한 거면 사고 이월이 돼서 그 준공 기한 도래까지 이제 사고 이월로 예산 변경을 하는 거고요. 예산 이월을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명시 이월은 당해년도 작년도 22년도에 계약된 원인 행위를 안 해놓고 총 사업비를 이제 남기면 명시 이월을 해서 새로운 23년도에 계약하고 원인 행위하고 계약해서 이제 집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비 이월에 대한 거는 이 장기 계속 공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당해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는 계속 비율로 계속 이제 그 2월이 되는 이 세 가지 부류 형태이기 때문에 준공기간 미도래 2월 사업에 대한 거는 올해 아직 준공기간이 다 안 끝나고 올해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행정 사무감사 자료라고 하면은 2022년도 1월부터 2023년도 4월 30일까지에 대한 내역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 그 지금 현재 그 내역은 2022년도 건지 2023년도 4월 건지 구분이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122쪽에 보시면은 그 공사 계약건이 있어요. 880건인데 평택시의 그 상수도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뭐 누수 공사 포함해서
신설 급수공사 뭐 등등 해서 이렇게 공사가 많은데 요 부분도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 업체별 공사 내역 따로 좀 이렇게 해주시고 공사 금액 이렇게 해서 880건 중에 몇 개의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 제가 좀 알고 싶고요. 뭐 금액은 전체적인 금액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업체별로 이렇게 해서 좀 그거를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네. 뭐 이게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자료집을 보고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겠지만은 이 자료집을 좀 제작을 하실 때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끔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거는 학계가 나와 있고 어느 거는 또 어느 건수는 학계가 안 나와 있고 이렇게 구분이 안 가니까 저희가 이거 자료집을 보면서 뭐 의회에서 끝나고 의회 남아서 또 몇 시간씩 이 자료집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러시는데 다 일일이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두들겨야 됩니다. 이거를 집계를 내려면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우리가 이제 행정감사 기간에 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18분 의원들이 계시지만은 그냥 뭐 오전 8시에 나오셔가지고 오후 5시, 6시 퇴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침 뭐 빠르면 6시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퇴근 시간이 뭐 12시, 새벽 1~2시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얼레벌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 자료집을 좀 준비해 주실 때 뭐 숫자도 좀 보기 편하게 좀 해주시고 금액도 좀 정확하게 합계를 좀 내주시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에 어떤 부분에 얼마가 투입이 돼서 어떤 사업에 뭐 명시열이 얼마 됐고 사고열이 얼마 됐고 이런 부분이 금방 확인이 되는데 이런 통계가 지금 정확히 안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제가 총괄해서 자료 제출해 드릴 때 제가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집계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상수도나 하수도나 뭐 거의 뭐 비슷한 업무로 지금 이제 그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수도과에 내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80쪽을 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이게 이제 수도과고요, 수도과. 수도과. 누수 건수가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부가 283건, 올해는 65건, 북부가 2022년도에 359건, 올해는 121건, 서부는 2022년도에 142건, 올해는 51건 이런데 북부가 이렇게 누수 건수가 많아요. 이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네, 북부 쪽 자체가 관로가 또 남부 쪽보다 사실은 좀 더 오래됐고요. 그리고 남부 쪽보다 북부 쪽이 좀 높낮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관로 자체가 받는 압력이 훨씬 더 크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누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는 데가 뭐 지산동이라든가 그쪽 부분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수가 많은 만큼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은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상수도 네, 그래서 단수로 인해서. 네, 누수 그래서 저희가 기본 원칙이 뭐냐면 누수 복구는
가능하면 야간에 하려고를 기본으로 하고요. 야간이 안 됐을 시에는 누수가 안 되게끔, 누수가 아니라 단수가 안 되게끔 하는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상수도 관로 교체 사업을 할 때는 이 북부 쪽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좀 노후된 데가 많기 때문에 북부 쪽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한 데가 사실 북부 쪽이 제일 많이 했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부 쪽하고 북부 쪽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부 쪽은 공동주택이 이렇게 남부 쪽만큼 많지는 않아요. 신장동 쪽에 보면은 이제 개인 주택들이 많고 또 이제 그 불악산을 끼고 있어서 전원주택 부지가 또 전원주택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그 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북부 쪽은 잘 해주셔야 되고 예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옥상 위에나 지하에 그 탱크가 있죠. 그 물탱크가 있죠. 그렇습니다. 상수 물탱크가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은 그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개인 주택이나 그 일반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단수가 한번 되면은 물 공급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북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수도 공급을 받는데 그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금 현재 그 상도도관 교체 사업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있습니다. 381쪽을 보시면은 상수도 관로 이제 파손 현황에서 이제 동파에 인한 파손, 공사로 인한 파손 그 내역을 쭉 보니까 원인자 부담 조치 금액은 9,632만 1,050원을 일단은 조치를 했어요. 공사 이게 이제 물에 대한 그 금액이죠. 아닙니다. 이 안에는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공사비, 물값,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그리고 급수차 지원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평택시에서 상하수도 관로 사업 중에 동파 사고가 있었죠. 작년에 몇 건이 있었죠? 지금 작년 도께 지금 22년 도께 12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그 상수도 관로 사업이나 그 하수관 사업으로 평택시에서 집행하는 사업 지금 여기에 나와 12건은 평택시에서 집행한 사업이 아니고 일반 개인들이 그 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낸 그 건수고요. 우리 평택시에서 시에서 공사하다가 우리 관로를 찍은 거는 사실은 집계는 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다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그런 일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을 하셔야 돼요. 자부담. 네, 그건 당연한 건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일은 많지 발생하지 않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그 문자에 뜬 것만 해도 제가 3건인가 그걸 확인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또 장안동 거기 그쪽에서도 그 파손 사고가 났고 장안동 사고는 자연적으로 누수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사하다가 따로 대고 한 거는 없습니다. 장안동 사고는 자연적 사고가 아니고요. 제가 그때 거기 그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신호대기. 한쪽에서 중앙선 부분에서 포크레인 그 상수도 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교체 사업인가요? 신설 사업인가요? 이게? 브레인 산단 그 관로에서 신설 라인, 실로메 사업이죠? 공사. 네네. 그러니까는 보통 그 도로에서 지하로다가 내가 볼 때는 한 15m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깊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중량이 엄청 무거운
그 25돈 단풍차인가 뭐가 지나가다 보니까 지면이 꺼지면서 아스콘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볼록해가 올라왔다고. 차가 지나가면서 지면이 꺼지면서 아스콘이 탁 올라오면서 물이 거기다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누구 잘못이죠? 그거는 원래 그 문제가 작업자들- 생기면 예, 작업자들이 잘못이죠? 예, 작업자들 부담입니다. 네, 원래. 작업자들 잘못인 거 예,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징수를 해야죠. 제가 그 부분까지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 죄송하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예, 그 원곡 사거리 그쪽에 그 무슨 어디 아파트죠? 먼저 그 사고 났던디 단수조치 됐던디. 지금 비전일동 그쪽 그 옛날 철해보건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쪽 거기도 두 건인가 이렇게. 예, 그쪽에 총 지금까지 네 건 그것도 예,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네, 자연적인 겁니다. 그 시에서 공사해야 되면 다 자연적 현상이. 거기는 저희 시에서 공사하는 구간은 아니었고 시 공사 구간 외적이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고 드렸듯이 그거 계속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서 그거는 내년도에 관로를 한번 다시 깔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작업자분들에 대한 그런 그 인재 사고에 인재 사고. 그 터프하게 그러니까 지하를 팔 때는 일단 차량을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다 보냈단 말이에요. 지나가게. 그러니까는 그 뭐 25돈 단프차에 골재가 실렸다고 하면은 보통 그 합계 무게가 얼마입니까? 그냥 아스콘이 갑자기 불룩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그 삼거리 신호에서 제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물이 막 솟아 오르더라고요. 그것도 저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하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 시민들이 잘못한 것만 건수를 잡아서 손해배상 청구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도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저기 한 관계 한 가지만 더 마무리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준설토 공사를 하면은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폐기물. 준설 예, 예. 토 얘기하시. 예. 제가 지난해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게 2020년까지에 대한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폐기물 처리를 할 때 그 계약 업체하고 그 처리를 하는데 이 폐기물을 갖다 어디다 처분을 합니까? 준설 장소가 토 어디예요? 장소가요? 예. 이건 저기 지정 폐기물이라서요. 지정 폐기물이라서 네. 예, 폐기물 소각 업체에서 처리를. 이거 거기가 어디냐고 장소가. 그 여기 장소 보면은 2016년도에 우광개발에서 1,325톤 폐기물을 처리를 했고 2017년도에는 광일환경에서 584톤, 2018년도 삼흥산업개발에서 1,313톤, 2019년 광일환경에서 800톤, 2020년 진명기업에서 800톤 이렇게 처리를 평택시 그 준설토 폐기물을 처리를 했어요. 근데 어디다 갖다 그분들이 처리를 하는 건지 모르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처리 그 용역 내역서가 다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 하수도 준설토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예, 준설토. 아니면 하천 준설토를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수 관거 준설토. 예, 준설토가 저희가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 내역은 뭐예요,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하숙과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2022년 1월 달부터 있었어요. 하숙과에? 네네. 그 전에는 어디 계셨는데요? 그 전에는 도시 개발과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내가 별도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